관심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의 순환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첫째로 그 주요 무대를 살펴봐야 합니다. 지구상의 물의 97%는 바다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지구상의 수많은 생명체를 유지시키기 위해선 두 가지의 필수적인 일이 끊임없이 반복돼야 합니다. 바닷물에서 염분이 제거돼야 하고 그 물은 다시 지구 표면에 골고루 전달돼야 합니다. 태양열의 도움을 받아 이 두 가지 일은 깨끗이 해결됩니다. 액체인 물은 염분을 떨쳐내고 기체 상태로 기화하여 증기 상태로 공기 중에 스며듭니다. 이 현상은 이른 아침 호수나 저수지에서 쉽게 관찰되집니다. 매년 약 9,500입방마일의 물이 증발을 통해 대기 중에 흡수되며 이 과정에서 창조의 가장 장엄한 장관 중에 하나가 하늘을 메우게 됩니다. 실제로 구름은 기막힌 운송장비인 셈입니다. 물방울이 모여서 된 구름은 바람에 의해 어느 곳으로도 쉽게 운반됩니다. 구름이 하늘 높이 올라감에 따라 냉각되고 그리고 수축되어 마침내 생명수로 변하게 됩니다. 놀랍게도 지구 탄생 이후로 지구상의 물의 양은 줄지도 늘지도 않았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이 오늘 아침 세수할 때 사용했던 물은 파라오 시대 때 나일 강변을 적시던 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인류 역사를 통해 이 액체 보물은 끊임없이 정화되어 새롭게 사용되어져 왔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과학으로 증명되기 2000년 전에 이러한 물의 순환은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었습니다.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이어나여 흐르느니라. 귀한 선물, 식물, 동물, 그리고 사람의 생명의 젖줄. 그러나 지구 표면에 단순히 물을 더함으로써 모든 생명체가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우린 멀리까지 나갈 필요가 없습니다. 단지 24만 마일 떨어진 이곳, 지구와 가장 가까운 이 황량한 달에 생명체라고는 지구에서 온 우주 비행사뿐입니다. I was strolling on the moon one day in the merry, merry month of December. Now, May, that's right. Okay, we're headed that way. 달 탐사의 결론은 달은 가장 미세한 유기체도 살지 못하는 100% 죽어있는 땅이라는 것입니다. 이곳에 물을 더하여 준다고 하더라도 그 결과는 마찬가지입니다. 강과 바다 그리고 그 밖에 많은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구 생명체를 위한 창조주의 방정식에는 무수한 인자와 요소가 절묘하게 조화되어 풀려나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은 하나님께서는 지혜로서 이 세상을 만드셨다고 노래했습니다. 지구와 태양계의 다른 행성에 관한 최근의 연구를 비추어 볼 때 솔로몬의 직관은 그 시사했던 바가 큽니다. 지구와 태양과의 거리를 고려해 봅시다. 말할 것도 없이 그 거리는 행성의 기후에 막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대부분의 열과 빛을 제공하는 태양과 그다지 멀지도 그다지 가깝지도 않은 거리는 평균 온도 15도라는 아주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혹심한 환경으로서 55도나 되는 사하라 사막에도 그리고 얼어붙은 남극 지방에조차도 많은 생명체들이 번성하고 있습니다. 지구와 가장 가까운 행성인 금성. 그러나 환경은 너무나 다릅니다. 비슷한 크기 때문에 지구의 쌍둥이라고도 불리는 금성은 태양과 불과 10,000km 떨어진 채 공존하고 있으며 용광로 같은 이곳의 표면 온도는 매일 무려 482도 이상이나 치솟는데 이는 납을 녹여버릴 정도입니다. 태양과의 거리가 4억 8,400마일이나 되는 목성의 온도는 영하 93도를 상회합니다. 태양계에서 가장 큰 이 행성에서 생명체의 발견을 기대하는 사람은 이제 없습니다. 북극성을 향해 촬영한 필름을 빨리 돌리면 우리는 지구에게 베풀어진 또 하나의 배려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지축을 통한 지구의 자전 때문에 별들이 움직이는 것으로 보입니다. 360도를 회전하는데 23시간 56분 4초가 소요됩니다. 다른 행성과 비교해 볼 때 지구의 자전 주기는 더없이 이상적입니다. 한 번의 자전을 통해 전 지구 표면은 적당히 더워지고 적당히 식어집니다. 자전 주기의 중요성은 수성을 관찰하면 명백해집니다. 태양과 가장 가깝게 공전하면서 59일 만에 오직 한 번 자전을 하는데 이로써 수성의 표면은 끔찍한 열과 엄청난 추위가 지루하게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금성과 목성처럼 이것 또한 생명체를 발견할 가능성은 전혀 희박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많은 허탈감 속에서도 우주의 생명체를 향한 연구는 인간의 상상력을 한껏 고조시켜 왔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사람들의 기대는 이곳 화성에 집중됐습니다. 태양으로부터 네 번째 위치한 화성은 지구와 닮은 점이 아주 많습니다. 지축의 경사와 자전 주기가 거의 일치합니다. 많은 천문학자들은 화성의 극지대에는 얼음이 있을 것이고 표면의 패인 부분은 물이 흐른 흔적이라고 믿어왔습니다. 그러나 1976년 희망은 또 한 번의 실망으로 변했습니다. 우주선 바이킹호가 탐사를 하고 사진을 찍고 토양을 채집한 결과 화성 역시 또 하나의 죽은 땅처럼 보였습니다. 이제 과학자들은 화성을 완전히 황폐하고 버려진 땅으로 보고 있습니다. 태양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 기온이 낮고 생명체에 꼭 필요한 성분들을 붙들고 있을 만큼 중력도 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주에서 지구의 지평선을 바라볼 때 저를 가장 감동시킨 것은 여러분도
우주에서 찍은 사진을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건 공기층이었어요. 커다란 지구 표면의 아주 얇은 청색층은 금방 날아가 버릴 것만 같았어요. 그 얕은 대기층이 그 밑에 생명체들에게는 필수적인 것이죠. 이곳이 바로 지구입니다. 그리고 지구의 생명체는 마치 사과 껍질처럼 지구를 감싸고 있는 얇고 섬세한 공기층에 절대적으로 의존합니다. 지구 표면으로부터 80km 아래에 99%가 밀집해 있는 대기의 주요 구성 요소는 질소가 78%, 산소가 21%입니다. 이 비율은 생명체들에겐 아주 이상적이며 동시에 태양의 치명적인 방사선으로부터의 보호막 구실을 하고 있습니다. 버려진 위성인 달의 삭막한 표면은 대기가 존재하지 않는 상태를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죽어버린 위성 또한 창조주의 방정식에는 생명체를 위한 결정적인 인자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바다의 조수간만은 달의 인력에 의해 지배를 받습니다. 만약 달이 지구에 조금만 더 가까웠어도, 또 달이 조금만 더 컸어도 격렬한 파도가 대륙 여러 군데를 덮어버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달이 조금 더 떨어져 있었다면 바다의 움직임은 중단되고 해변은 제자리를 지켰을 것입니다. 이 어느 경우도 분명 우리 생명체에겐 치명적이었을 것입니다. 지구상에 살고 있는 우리는 특별하게 제작된 우주선의 승객인 셈입니다. 작동되는 수많은 동작에는 절묘한 조화가 내재되어 있는데 이것은 태양계 어디에서도 관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직 생명체의 유지를 위해 매일 우리 눈앞에서 작동되고 있습니다. 풍요하게 흐르는 물, 그리고 이상적인 형태의 기후, 농업에 적당한 토양, 해안을 정화해주는 조수간만, 액체 보물을 운반하는 구름으로 장식된 생명을 떠받고 있는 대기, 이상적인 크기에서 생겨나는 중력, 방사선 보호막, 태양계에서 가장 적당한 위치, 이들은 서로 절묘하게 조화되어 있으며 단 하나의 이상이 있어도 파국을 몰고 올 것입니다. 눈을 들어 완전한 지혜이신 그분의 경의를 보라.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땅도 조성하시되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자시니라.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구와 지구 위의 창조물을 관찰해보면 모든 것들이 너무나 기막히게 설계되어 있는데 그것들은 서로 맞물려 있을 뿐만 아니라 아주 아름답습니다. 아프리카의 정글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리고 아름다운 숲과 함께 해변과 사막이 펼쳐지다가 시베리아의 눈 덮인 산들이 나타나죠. 그건 황홀함입니다. 그리고 갖가지 색으로 수놓아진 육지와 바다는 아름다움 그 자체죠. 지평선에는 얇고 푸른 띠의 대기층이 보이고 그 대기층으로 태양이 뜨고 다시 지는 모습도 보입니다. 이 모든 것들의 아름다움에 완전히 압도당하고 말죠. 하나님은 우리가 살 장소를 마련하시면서 동시에 그 장소를 즐기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